하루에 2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토요일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다 집결을 하고 윤석열 퇴진해라. 그리고 당장 체포해라. 라는 목소리가 커지면 지금까지 일상적인 상황에서 별로 집회나 시위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그거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계엄을 했던 자들이란 말이지. 그런데 조그만 불씨가 하나라도 터지면 지금 국방부 장관 김용현 이 사람이 이 진짜 뻔뻔한 인간인데 국방부 장관 입장을 하면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자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씨가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일상을 망친 자가 이런 정말 뻔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하지 않음.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이러면서 사의 표명을 했어요. 이거는 경고를 한 거예요. 너희들 나 물러가도 또 있어. 너희들 시위해봐. 데모해봐. 그걸로 또 계엄한다. 라고 지금 협박하고 가는 겁니다. 이자가. 자, 국가 변란 사태가 생겼어요. 쿠데타가 실행이 됐어요. 내란이 일어났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게 왜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지 않지라고 하면서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해 정상으로 돌아가 검찰 그리고 공수처 나서서 빨리 체포하고 어떻게 구금해.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라고 외칠 것이냐 아니면 그 순간에 야 모든 것이 이제 비정상으로 작동되는 거야. 비정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거냐. 호소를 할 거냐 설득을 할 거냐 아니면 맞서 싸우면서 원래 갖고 있는 정상성을 회복을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할 거냐. 저는 후자 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왜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되느냐고 따질 게 아니라 이 정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방송에 나와서 국민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도, 규범, 법률,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있는데 국민이 나서서 이 국민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김민하 평론가 말이 다 맞았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전제로 보면 제도와 법률과 그리고 권한자들의 정치적 행위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전제로 짜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짜려고 하니까 수단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공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저항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럼 저항권을 행사하면 폭력 사태에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뭔가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퇴로 없는 궁지에 몰려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비정상이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보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만 김선호 차관이 계엄군 포고령은 국방부가 작성 안 했다라고 했네요. 이거는 포고령 자체가 국가 반란 행위가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지난번에 강요회의에 계엄과 관련된 강요회의에 나는 참석했다 안 했다 그것 자체를 지금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는 이 국무위원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만. 반란군 수계로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인데. 사형이야. 그러니까 지금 지금 법적인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국방부에서는 지금 국방부의 김선호 차관은 계엄군 포고령을 국방부가 작성 안 했다. 그럼 김건희가 썼는지 윤석열이 썼는지 대통령실이 썼는지는 찾아내야지. 어떤 자가 썼는지. 계엄사령관이 썼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사령부에 누군가가 썼을 텐데 이 말이 국방부라는 조직이 안 썼다라는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비선이 뭐 누가 썼다는 것인지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근데 포고령 1호에는 밑에는 분명히 박한수라고 써져 있어. 그럼 네. 계엄사령관 박한수라고 써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용사는 그러면 일단 떼내는 거죠. 국방부도 떼내는 거죠. 일단 계엄사령관
지명을 했으니까 그 근데- 사람 책임하에 지가 반란 소개가 되든 말든 법적으로는 그렇게 몰아버리는 거죠. 박한수는 지금 국정조사에서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는 걸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계엄사령관이 몰랐으면 그러면 그 군대는 뭐냐면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기 전에 그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의 계획은 국방부가 짠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국가 반란 수계 혐의자들, 주동자들 또는 공범들이 안 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지금 다 법적으로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그 차관은 요것까지만 말씀드리면 그 차관은 국회에 병력이 투입되는 거는 그 당시 장관이 지시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 요 부분은 그러면 희대의 간신배인 제가 볼 때는 100년 역대 100년 이래 이런 간신배가 없어요. 김용현 씨가 한 것이다 그것은. 겁은 처먹고 있네. 예. 겁은 다 처먹고 있다고요. 예. 김용현은 즉시 체포가 돼야 되는 인간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국방부도 그렇고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이죠.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이고 불법이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 비상계엄 선포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방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정권이 만든 어떠한 그런 논리의 틀 속에서 뻔뻔한 뭐 주장들을 막 하면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난파선의 쥐새끼들처럼 막 자기들끼리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니면은 야 이게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막 국무회의에 참석 여부를 얘기를 안 해버리거나 이러잖아요. 예. 이런 것에서부터 보면은 적어도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 뒷받침했어야 되는 이 관료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는 벌써 이제는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이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지되지가 않는다 이것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